부장님과 인턴 사원에게 똑같은 검색 미션을 하나 줘봤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갈렸습니다. 검색창에 치는 것부터 완전히 다른데요. 부장님은 먼저 선크림, 백탁, 3만원을 검색한 뒤 백탁 여부와 발림성, 후기, 가격 등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반면 인턴은 처음부터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선물용으로 백탁 얻고 로션처럼 가볍게 발리면서 실제 구매 후기가 좋은 3만원 이하 선크림 추천해줘. 찾는 건 같은데 검색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원하는 조건을 검색어로 나열했고 다른 한쪽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한꺼번에 설명한 겁니다. 단순한 세대 차이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요즘 검색의 변화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단어 몇 개를 입력하던 검색에서 내 상황과 조건을 문장으로 설명하는 검색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AI를 쓰기 시작하면 기존 검색은 덜 쓰게 되는 걸까? 데이터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바일 인덱스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살펴보면 AI와 네이버를 둘 다 병행해서 쓰는 교차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280%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이 교차 사용자들은 네이버 접속 일수는 12% 더 많았고 사용 시간도 34%나 더 길었습니다. AI를 쓴다고 기존 검색을 덜 쓰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포털과 AI를 목적에 따라 넘나들며 정보를 찾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AI와 포털 사이트를 함께 쓰고 있는 걸까요? AI가 등장하면서 궁금한 것을 묻는 방식은 훨씬 쉬워졌지만 그만큼 검색은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검색 결과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치 역시 함께 높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한 뒤 블로그나 카페, 웹페이지를 직접 열어보며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정보를 하나씩 찾아 비교해야 했습니다. 정보는 많았지만 그 중에서 내게 필요한 답을 골라내는 건 온전히 이용자의 몫이었던 거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대화형 AI를 경험해본 요즘 이용자들은 궁금한 내용을 문장으로 설명하고 여러 정보를 비교 정리한 답을 곧바로 받아보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고 내가 찾는 조건에 꼭 맞는 정제된 정답 하나만 딱 요약해서 알려줘. 그렇다고 단순히 글자 수만 줄인 요약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내 상황과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줄여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해주길 원하는 거죠. 검색이 똑똑해진 만큼 이용자의 질문은 더 구체적으로 변했고 검색 서비스에 기대하는 역할 역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글로벌 검색 서비스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I/O 2026에서 대화형 AI 검색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고 챗GPT 서치나 퍼플렉시티 같은 글로벌 서비스들도 AI와 검색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검색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중요해지는 건 단순히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는 능력만은 아닙니다. 정보가 얼마나 최신인지,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소 검색이나 예약, 상품 구매처럼 다음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맛집이나 쇼핑처럼 실생활과 가까운 검색일수록 이런 차이가 크게 드러나죠. 국내 이용자라면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해집니다. 맛집의 주차 여부나 실제 방문 후기, 가격과 예약 가능 여부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국내 정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즉 검색의 경쟁력도 단순히 답을 보여주는 것에서 필요한 정보와 다음 행동을 연결하는 것으로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AI 검색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수천만 명의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실제로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2026년 7월 네이버 앱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2,675만 명으로 구글 앱의 1,732만 명보다 약 943만 명 많았습니다. 네이버는 이런 기존 검색 서비스에 AI 기능을 더하는 방식으로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카페, 플레이스, 쇼핑 등 네이버 안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정보를 AI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능이 AI 브리핑과 AI 탭입니다. 먼저 AI 브리핑은 검색 결과 상단에서 질문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요약해 보여주고 관련 질문을 통해 추가 탐색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에는 AI 브리핑 하단에
하단에 AI 탭 대화창도 연결하여 핵심 정보를 먼저 확인한 뒤 더 복잡한 후속 질문과 심층 탐색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AI 탭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네이버의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 탭은 단순히 대화형 답변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쇼핑, 플레이스,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해 이용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반영한 탐색부터 비교와 판단, 실제 행동까지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AI 브리핑은 월 3천만 명 이상, AI 탭 역시 월 1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AI 검색의 두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검색과 AI 검색은 실제 정보 탐색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이번에는 같은 미션을 일반 검색과 AI 탭 두 가지 방식으로 직접 찾아봤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복잡한 조건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식당 후보를 찾기까지 몇 단계의 탐색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예약까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점심,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외식을 해야 하는데요. 메뉴는 장어덮밥. 여기에 분위기가 괜찮고 주차가 가능하면서 다리가 불편한 부모님도 이동하기 편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검색입니다. 장어덮밥 맛집을 검색하면 다양한 식당과 블로그, 플레이스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부모님과 함께 갈 만한 곳을 고르려면 각 식당의 위치와 후기부터 주차 여부, 이동 편의성, 일요일 점심 영업과 예약 가능 여부까지 정보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조건을 AI 탭에 한꺼번에 입력해봤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점심에 부모님 모시고 갈 만한 장어덮밥 맛집 알려줘.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으면 좋겠고 부모님 다리가 불편해서 주차가 가능하고 1층에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어. 여러 조건을 한꺼번에 질문하자 주차 가능 여부와 매장 접근성, 분위기와 대표 메뉴 등 질문에 담긴 조건을 종합해 식당 후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일요일 점심에 4명 예약할 수 있는 곳은? 앞선 질문의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후속 질문을 이어가며 후보를 더 좁혀볼 수 있고 네이버 지도와 플레이스 예약 시간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지도 확인부터 예약, 방문까지 편리하게 탐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직접 비교해보니 눈에 띈 건 단순한 결과보다 탐색 과정의 차이였습니다. 일반 검색은 필요한 조건을 하나씩 찾아가며 비교했다면 AI 탭은 여러 조건을 한꺼번에 묻고 후속 질문을 통해 후보를 좁혀가는 방식이었죠. 결국 검색이 AI와 결합되면서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 검색의 변화는 단순히 속도의 차이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해 실제 행동까지 연결해주는지. 결국 AI 시대 검색의 경쟁력은 답을 찾는 것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달려있는 셈이죠. 미래의 검색은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세이더 트렌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